다들 좀 진지한 주제를 갖고 왔단 말이죠. 사이버펑크가 뭡니까? 사이버펑크가. 사이버펑크가 하나의 장르인데 네.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랑 예. 펑크의 합성어예요. 예.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인공두뇌학, 인공두뇌학? 인공두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 그다음에 매트릭스, 인간과 기계가 결합을 하거나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예. 근데 먼 미래 같은 이야기가 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는 1분 강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가능케 하는 되게 괴짜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아, 저도 알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갤론 머스크? 그렇죠. 1분 강님 채널에 갤론 또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해서 네. 갤론 머스크. 맞아요. 미국인 갤런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예.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되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용어도 있잖아요. 기술의 특이점이라고. 그렇죠.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네. 아, 좋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을까? 공생.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결국에는 속도 문제거든요. 네. 결국 기계는 기계끼리 서로 소통하려고 예전에는 몇 바이트 수준, 초당 몇 바이트, 그다음 몇 메가바이트. 그렇죠. 지금은 몇 기가에서 테라까지 넘보고 있어요. 네. 아,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마우스, 키보드, 네. 발전해봤자 스티브 잡스 통해서 얻은 손가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초당 20바이트밖에 안 돼요. 네. 이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기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조차 못하는 상황까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 정보를 들여받고 내보낼 때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계랑 인간을 연결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하나를 설립을 하는데 예. 그 회사 이름은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구나 그게. 7월 달에 발표했어요. 2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와. 그 발표 내용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뭐 이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예. 아 뭔가 예를 들면 뭐, 예. 뭐 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고 그림판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뇌파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구현을 한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네. 하다면. 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인풋. 이게 기계랑 내가 연결이 된다. 그걸 BMI라고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또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풀이 붙는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네.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인풋까지도 가능해야 풀이거든요. 와. 풀 옵션. 완전 진짜 예. 기계의 일부가 되는 거네. 그런데 그쵸. 일론 머스크가 그냥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실제로 필립 세이브라는 선임 연구원인데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기술 시연을 하는데 아웃풋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인풋에 대한 기술도 있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되게 초창기 모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데이터까지 받을 것이다 라고 발표까지 진행을 했어요. 기억이 성립하려면 뭐 지금 NMDA 수용체나 AMPA 수용체가 관여를 해가지고 에노신사제가 에노를 만들어내고 마치 비유하자면은 고속도로 길 뚫는 예, 것처럼. 고속도로를 길을 끄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억이라는 거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면서 이 시냅스라는 곳이 되게 다양한 시냅스를 만들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확실하게 그 원리가 밝혀진 건가요? 그게 인풋을 하는 게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를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서 뭔가를 봤잖아요.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후에 우리가 기억을 만들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거는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데요,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이 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헬기를 조종할 줄 몰라. 근데 이걸 딱 꼽아서 인풋을 정신으로다가 주면은 헬기 운전에 대한 매뉴얼이 그냥 다 뜨는 거죠. You fly that thing? Not yet. Operator. Tank, I need a pilot program for a beam. Let's go. 그런 인풋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몸의 모든 걸 조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 기억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뉴런이 어떻게 보면 전깃줄이거든요. 전깃줄이 계속 연결돼 있는 거예요. 코드마다. 근데 정기적 자극이 와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이렇게 시냅스에서 다 활성화되면은 이 시냅스 통해서 생각을 하고 이게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액션 포텐셜이라는 게 터지면서 뇌파라는 게 나와요. 활성화가. 근데 이 시냅스 주변에 뉴럴링크나 BMI 기술 전극을 요 근처에 심어요. 그럼 그 뇌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해서 생각을 읽어내서 퍼뜨리는 거,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풋도 할 수 있고 정기생을 줄 수 있고. 그런데 이 기술이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ECC 기술이라 그래서 그냥 바깥에 썼어요. 뭐 정글 바깥에 달았어요. 근데 두뇌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뇌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잡음도 많이 생기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머리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절연이 되니까. 저 엑스맨 보면은 프로페서 X가 맞아. 머리를 왜 밀었습니까? 아 밀었습니까? 머리 밀고 쓰잖아요. 아 밀었어요. 원래 대머리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옛날에 그 기술. 그러니까 듬성듬성 빠지니까 까키타가 민 것 같아요. 삭발빵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밀었기 때문에 장비를 쓰고 엑스맨들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쵸. 안 밀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또 그런 예. 있었죠. 이게 또 이게 그런- 굉장히 현실 고증이 돼 있는 겁니다. 아, 뉴럴링크는 어떻게 했냐면 새끼 손톱 절반 크기의 뇌만 뚫어서 거기에 기존에 250개가 최대였잖아요. 네. 몇만 개를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몇만 개도 전극이 딱딱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보다 더 몰랑몰랑하고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에요. 사실 아직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고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네. 좀 상황을 봐서 네. 뭐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네. 뭐 일단은 저는 뭐 앨런 머스크가 뚫으면 뚫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 형이 뚫기 전에는 저는 안 뚫어요.